예술품, 진품 감정하는 경우에 블록체인이 사용된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들으셨나요? 저는 진품 명품밖에 모르는데. TV쇼 진품 명품? 옛날 사람, 옛날 사람. 아니 뭐 네. 차량 공유 서비스도 그렇고 진짜 맞아요. 다양하게 활용이 되긴 하더라고요. 네네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좀 활용이 돼서 기술이? 네, 유통 과정이 보통 불투명한 곳이 많잖아요. 네. 명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짭이에요. 짭이고 어. 네. 그리고 원산지, 예를 들면 뭐 커피 같은 거 원산지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원산지 조작도 많이 있고 이런 유통 과정에서의 어떤 조작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위변조가 안 되니까 네,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있고요. 네. 증권형 토큰하고는 뭐 조금 결이 다르긴 하겠네요. 네. 아니 그러면 요즘 그 유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. 네네. 그것도 혹시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과 좀 관련이 있습니까? 그렇죠. 그거는 어떤? 그게 왜? 자율주행을 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. 그렇죠.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근데 필요하겠죠. 그 데이터가 조작되거나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너무 위험할 것 그러면 같은데. 너무 위험하잖아요. 예. 그래서 GM 같은 경우도 네. 이제 18년, 19년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네. 데이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특허도 내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잘 어울리긴 해요. 근데 다만 이것도 현재 이것들 많이 이용하는 케이스가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. 초기 단계거든요. 왜냐하면 예민한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지금 블록체인 때 뭐라 그랬어요? 여러 개 기업들 간에 서로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을 때 블록체인 활용하면 되게 신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. 네.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의 데이터를 여러 기업들끼리 서로 공유하거나 뭔가 함께 한다는 이런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. 그래서 앞으로는 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케이스이긴 하나 조금 이제 이른 시기인 것 같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아 정말 블록체인 기술이 이 산업 전반을 그냥 다시 쓰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ESG 경영에도 블록체인이 뭐 연결 고리가 있다고요? 뭐 ESG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. 네. 네, 넓은데 우리가 뭐 최근에는 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중요한 키워드로 올라오잖아요. 네.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국가별로 있는데 이게 국가별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다 차이가 나고 막 그래요. 이런 것들을 사실 블록체인 기술 좀 활용해서 탄소 배출권이 좀 적용이 되면 국가 간의 어떤 탄소 배출권의 어떤 가격 차이도 많이 줄어들고 국가 간에 좀 남고 모자른 것들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.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도 하나의 권리 중에 하나거든요. 네. 지식 재산권처럼 권리를 토큰화를 해서 토큰의 특정 권리를 담고 거래를 굉장히 유용하게 해주는데 이제 블록체인이나 토큰들이 잘 활용이 되니까 네. 이런 형태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주목받았던 거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했잖아요. 네. 과거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가 러시아 이렇게 공격을 했으면 막 금융 통제 같은 걸 막 했잖아요. 네네. 네. 근데 이번엔 했어도 잘 안 먹혔거든요. 금융은 이제 기존에 우리 뭐 스위프트망이나 어떤 이런 것들 통제를 많이 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로 거래를 좀 하게 되고 하니까 변수가 생긴 거예요. 네. 그걸로도 이제 뭐 자국의 자원들도 판매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렇게 조금 특정 누군가가 봤을 땐 좀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난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 내 금융이 많이 동결돼요. 이런 전쟁들이 많이 벌어나게 되면. 그러면 자기 국가의 자국민들은 자기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. 그렇죠. 그럴 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을 활용해서 해외에 있는 뭐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 자산을 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좀 많이 활용되는 케이스가 있었고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이제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다 장악을 한 거예요. 네. 맞아. 그랬을 때 이제 아프가니스탄 또 금융 동결이 많이 일어났거든요. 은행에 사람 돈 찾으러 많이 가고.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해외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럴 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친지, 뭐 터키 임금가로 보내고 이런 활용되는 것들이 좀 이제 요즘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고려가 많이 되더라.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요즘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예. 그러니까 그거의 불안하죠.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가상화폐 지금 잔고가 맞다. 마이너스 지금 75예요. 75. 맞다. 75예요? 저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 괜찮은 거 맞아요? 우리가 특히 이제 블록체인은 돈이 되는 기술이라고도 말했고 네. 뭔가 이 투자 시장하고 많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투자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따라서 이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전망까지도 많이 바뀌는 분위기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
우리가 짧게 보면 네. 이 파도는 크게 치고 변화가 심해요. 네. 근데 우리 먼 바다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. 되게 평온하고 안정돼요. 네. 그래서 특히 이런 이제 기술이나 이런 자산들은 좀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. 장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꾸준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인프라들이 막 갖춰지고 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뭐 최근 한 6개월, 1년 사이에는 좀 마음이 쓰리고 할 수도 있는데 네.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가치까지 이렇게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. 그럼 예. 이제 긴 시각을 가지고 봐야 대표님 된다. 믿고 전재산 투자해서 마이너스 75에서 물 타고 아, 아무튼 힘내세요. 네. 네. 전화 받으실 수도 있어요. 네. 아니 뭐